오늘은 거름병과 거름 전무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표면에 거름이 낀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거름병이라고 합니다. 사과 표면에 웬 파리똥이냐고요? 사과 표면에 마치 파리가 똥을 싼 것처럼 까만 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을 거름 전무니병이라고 합니다. 거름병은 비가 올 때 감염되므로 비 오기 전후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중간 방제를 하여 거름병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과수원 내 과분무한 나무는 약이 잘 침투할 수 없고 통풍이 되질 않아 거름병이 잘 발생합니다. 이러한 나무는 전정시에 가지를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후지 과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가 산입니다. 산이고 여기에 이제 제식을 해놨습니다. 그게 원래 8년 차인데 처음에 이 나무는 제식을 잘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쪽에 너무 가깝게 산 쪽에 제식을 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SS기가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방제를 못합니다. 이 골은 저쪽으로 SS기가 다닐 수 없도록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 골에서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 뒤쪽에는 약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 뒤쪽 부분에는 병이 잘 발생합니다. 특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식한 과원에서는 저쪽에 거름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저희 과수원도 여기에 마지막 열에는 거름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 전에 2017년이죠. 그때는 전국적으로 거름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수원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특히 우리 과수원 중에도 여기 마지막 열, 여기에 거름병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약을 저쪽에는 약 살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름병은 약을 충분히 살포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제식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대책이 없느냐?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그래서 여기에 약이 뒤쪽까지 잘 들어가도록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지를 드러내 버렸어요. 과감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지 사이가 넓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약을 치면 저 뒤쪽까지에 약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위에도 드러내가 이 가지 사이를 넓게 했어요. 여기서 약을 치면 약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책으로 전정할 때 가지 사이 앞뒤 아래 간격을 넓게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여기 보면 이 나무를 보시면 밑에는 과감하게 가지를 드러내 버렸어요. 이런데 그러면 밑으로 약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마지막 열을 방제를 할 때는 특히 이 SS기 단을 한 단 낮춰야 됩니다. 저는 보통 방제할 때는 저속 2단으로 합니다. 저속 2단으로 방제를 하는데 여기 마지막 열에서는 저속 1단으로 방제를 합니다. 특히 또 나무가 좀 과분무하다 싶으면 저속 1단에서 멈춥니다. 멈춰서 약이 뒤쪽까지 충분히 가도록 그렇게 방제를 하죠. 그래도 이 나무가 굵어지면은 이 나무 때문에 뒤쪽으로 약이 좀 잘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왜 제식을 잘못했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8년 전에 귀농했을 때 이 나무를 심는 데 대한 그 지식이 좀 부족했어요. 그때는 4m 곱하기 2m, 요 열간 가격이 4m고 나무 간격이 2m입니다. 거기에만 신경 썼지 저쪽 면의 방제에 대해서는 그때는 솔직히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과농사를 지어보니까 저쪽에 방제가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제식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제식하진 않았죠. 그럼 어떻게 심었느냐? 이렇게 심지 않고 이 나무를 이만큼 내가지고 여기에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쪽으로 SS기가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으로 병이 발생하도록, 거름병이 최소한 발생하도록 이렇게 전정시에 가지를 조금 중간중간에 많이 솎아주고 방제할 때 여기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도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과 아저씨도 초보 농부 시절에 이런 실수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초보 농부들에게 많은 정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과나무를 처음 심는 초보 농부인 경우에는 이런 지식이 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교훈 삼아서 식재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어 심고 SS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면은 그 방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름병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과나무가 빽빽하게 지금 제식되어 있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쪽에 한 열을 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한 열을 심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열간 간격이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차도 좀 다니게 하려고 이렇게 넓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너무 넓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나무를 여기 두 그루를 추가로 심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이 생기, 2축이 됐습니다. 2축. 그죠? 2열로 이제 사과를 심은 형태가 됐습니다. 특히 이런 곳에는 방제할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나무가 여기 좀 빽빽해요. 저 빽빽하게 심겨진 곳에 거름병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나무를 심을 때 여기 이 나무가 있으면 요 나무 사이에, 이 축은 나무 사이에 심었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약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제할 때는 SS기를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보통 저속 2단으로 치는데 여기서는 저속 1단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를 일단 조금 멈춰요. 그래가 집중적으로 여기는 약을 여기 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쏜 마지막 열 전년도 자료인데 제가 방제할 때 신경을 좀 썼더니 거름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거름병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많은 사과를 흠과로 팔아야 했습니다. 사과가 너무 아까워 물에 젖은 수건으로 닦아도 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은 거름병에 걸린 사과를 공판장에 출하하였다가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원래 유례 없는 긴 장마에 이미 거름병이 많이 발생한 과언이 있다고 합니다. 거름병이 일단 걸리면 치료약이 없으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과범무한 나무 가지를 정리해주고 비 올 때 방제를 철저히 하여 거름병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